당신이 매달 내는 국민연금, 지금 어디에 투자되고 있을까요? 2025년 국민연금 총적립금 1,200조 원. 이 중 국내 주식에 투자된 금액 약 200조 원입니다. 2024년 국민연금 수익률 약 15%, 수익금 160조 원, 역대 최대 실적입니다. 이 돈은 어디서 왔을까요? 저는 국민연금 포트폴리오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위 보유 종목 리스트,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세 개의 축을 반도체, 방산, 조선. 이 세 섹터에 국민연금의 미래가 걸려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국민연금 보유 지분 약 7%, 1대 주주입니다. SK하이닉스, 역시 약 7%, 역시 1대 주주입니다. 2025년 3분기 삼성전자 평가액 증가 약 15조 8천억 원, SK하이닉스 약 7조 2천억 원 증가, 합계 22조 원입니다. 국민연금이 번 돈의 상당 부분 이 두 회사에서 나왔습니다. 세계 디램 시장 점유율 70%, 낸드 플래시 50%. 한국 반도체가 없으면 세계 전자산업이 멈춥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국민연금 보유 지분 약 7%, 2대 주주입니다. 현대로템 약 7%, 2대 주주. 한국항공우주, KAI 약 7%, 2대 주주. LIG 넥스원 역시 약 7%, 2대 주주입니다. 방산 빅4, 국민연금이 전부 2대 주주입니다. 2025년 1분기 국민연금 주식 평가액 8조 원 증가. 그 핵심 원인이 뭐였을까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KAI, 방산주 급등이었습니다. 2025년 한국 방산 수출 200억 달러 돌파. 5년 전 70억 달러에서 거의 3배가 뛰었습니다. 한화오션, 국민연금 주요 주주입니다. 삼성중공업, 역시 주요 주주. HD현대, 지주와 조선계열 포함 약 7% 지분 보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국민연금이 목적을 바꿨습니다. 단순 투자에서 일반 투자로.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적극적 주주 활동을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경영에 목소리를 낸다는 뜻입니다. 2025년 조선 수주 급증,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HD현대 전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당신의 노후 자금 지금 세 곳에 걸려 있습니다.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방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KAI, LIG 넥스원. 조선,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HD현대. 이 세 섹터가 2025년 국민연금 수익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왜 이 세 섹터일까요? 특히 왜 방산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보다 자세한 이야기는 폴란드 현지에 나가 있는 취재진이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세 곳을 방문했습니다. 경기도 창원, 워싱턴 DC, 그리고 폴란드 국경. 대한민국 전략 리포트. 국민연금이 베팅한 세 개의 엔진. 반도체, 방산, 조선. 2026년 현재 이 구조를 해부합니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합니다. 유럽이 충격에 빠집니다. 70년 평화가 끝났습니다. 독일이 움직입니다. 1,000억 유로를 국방에 쏟아붓기로 결정합니다. 폴란드가 더 빠릅니다. GDP의 4%를 국방비로 씁니다. 나토 회원국 중 최고 수준입니다. 그들은 러시아 국경에서 200km 떨어진 곳에 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차례일 수 있습니다. 폴란드 국방장관이 긴급 회의를 소집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전차, 자주포, 전투기, 다연장 로켓. 그리고 지금 당장 필요합니다. 5년 후가 아니라. 폴란드는 먼저 미국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납기입니다. 미국 방산업체들은 이미 포화 상태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원. 기존 동맹국 계약. 새로운 주문은 몇 년씩 밀립니다. 납기 3년입니다. 폴란드는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유럽을 봤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하지만 여기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생산 능력입니다. 2024년 초 에스토니아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유럽에서 155mm 포탄을 주문하면 인도까지 12개월에서 18개월 걸립니다. 프랑스는 10개월에서 20개월입니다. EU-연합은 우크라이나에 100만 발을 약속했습니다. 2024년 3월까지. 하지만 2024년 3월 EU가 인도한 포탄은 약 50만 발. 목표의 50%밖에 채우지 못했습니다. 생산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폴란드가 깨달았습니다. 유럽만으로는 부족하다. 새로운 공급처가 필요하다. 그들이 눈을 돌린 곳, 한국이었습니다. 최근 저는 경기도 창원을 방문했습니다. 현대로템 공장, K2 흑표 전차 조립 라인입니다. 거대한 전차가 서 있습니다. 무게 55톤. 엔지니어가 저를 전차 앞으로 안내합니다. 이 전차의 승무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글쎄요. 3명입니다. 3명이요? 네. 전차장, 포수, 조종수. 저는 놀랐습니다. 보통 전차는 4명 아닙니까? 엔지니어가 포탑을 가리킵니다. 독일 레오파르트2는 4명입니다. 전차장, 포수, 조종수, 그리고 장전수. 하지만 K2는 장전수가 없습니다. 왜요? 자동으로 장전하니까요. 엔지니어가 화면을 하나 띄웁니다. 120mm 포탄입니다. 무게 약 20kg. 사람이 들어서 약실에 넣어야 합니다. 레오파르트2는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K2는요? 포탑 링 아래 탄약고에서 자동으로 약실까지 이송됩니다. 캐러셀 방식 자동장 전장치입니다. 속도가 어떻게 됩니까? 분당 최대 약 10발 수준입니다. 저는 메모했습니다. K2 자동장전, 분당 약 10발, 승무원 3명. 레오파르트2 수동장전, 승무원 4명. 그게 왜 중요합니까? 엔지니어가 진지하게 말합니다. 전쟁터에서는 사람이 가장 취약합니다. 장전수가 지치면 전차가 느려집니다. 장전수가 부상당하면 전차가 멈춥니다. K2는 그럴 위험이 없습니다. 기계는 지치지 않으니까요. 수년 전 봄, 폴란드 국방부 조달팀이 한국을 방문합니다. 경기도 창원, 한화 디펜스 공장입니다. K9 자주포가 시험장에 서 있습니다. 155mm 52 구경장. 폴란드 장교들이 지켜봅니다. 사격 준비. 15초. 3발이 발사됩니다. 폴란드 장교가 묻습니다. 15초에 3발이요? 한화 담당자가 답합니다. 네. MRSI 급속 사격 모드입니다. 분당 최대 6발에서 8발을 3분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사거리는요? 탄종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 H2탄은 약 18km. 로켓 보조탄은 30에서 40km. 장사정탄은 50에서 60km입니다. 폴란드 장교가 메모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독일 PZH-2000과 비교하면요? 담당자가 화면을 띄웁니다. PZH-2000은 3발에 10초입니다. 더 빠릅니다. 하지만 가격이 약 2배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문하면요? 독일은 12개월 이상 걸립니다. 우리는요? 18개월 이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산 능력이 큽니다. 폴란드가 600문을 주문해도 일정 내에 납품할 수 있습니다. 폴란드 장교들이 서로 눈을 마주칩니다. 수년 전 여름, 폴란드 국방장관이 미국과 통화합니다. 하이마스 추가 주문건입니다. 폴란드는 이미 하이마스를 도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필요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보여준 교훈. 장거리 타격 능력이 필수라는 것. 추가로 몇 대 더 받을 수 있습니까? 미국 측이 답합니다. 생산 일정이 빡빡합니다. 우크라이나 지원이 우선입니다. 추가 물량은 3년 후나 가능합니다. 장관이 한숨을 쉽니다. 참모가 보고서를 가져옵니다.
한국에 천무 K239가 있습니다. 사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탄종에 따라 다릅니다. 130mm 로켓은 약 30km, 227mm 로켓은 약 45km, 239mm 유도 로켓은 약 80km, 그리고 600mm 전술탄도 미사일은요, 약 290km입니다. 장관이 앞으로 몸을 기울입니다. 290km요? 네. 하이마스 M31A1 GMLRS와 비슷한 사거리입니다. 정확도는요? INS 플러스 GPS 기반 유도 방식입니다. CEP 수십 미터급 정밀 타격 능력입니다. 장관이 결정합니다. 한국과 협상을 시작하십시오. 수년 전 7월, 폴란드 바르샤바 국방부. 역사적인 날입니다. 한국 방위사업청장이 도착합니다. 폴란드 국방장관이 직접 맞이합니다. 두 사람이 회의실로 들어갑니다. 계약서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습니다. K2 흑표 전차 1000대, K9 썬더 자주포 600문, FA-50 전투기 48대, 총액 약 134억 달러, 우리 돈 약 13조 원입니다. 한국 방산 역사상 최대 계약입니다. 세계 방산 역사상 최대급 단일 계약입니다. 서명이 시작됩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집니다. 폴란드 국방장관이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닙니다. 전략적 파트너십입니다. 한국은 2년 안에 인도를 약속했습니다. 독일은 5년을 요구했습니다. 프랑스는 4년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필요합니다. 러시아가 200km 밖에 있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이해합니다. 한국도 70년 동안 휴전선을 마주하고 살았습니다. 한국 무기는 전쟁을 전제로 설계됩니다. 독일 무기는 평화 시대의 무기입니다. 우리는 전쟁 시대의 무기가 필요합니다. 2023년 초, 폴란드 동부 수발키 갭, 첫 K9 자주포가 도착합니다. 계약 체결 후 불과 6개월. 폴란드군이 환호합니다. 독일이었다면 아직도 기다리고 있을 시간입니다. 여름. K2 전차가 도착하기 시작합니다. 가을. 천무가 배치됩니다. 2023년 말. 폴란드 국방장관이 한국을 방문합니다. 약속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 방사청장이 답합니다. 우리는 파트너입니다. 2030년까지 천무 탄약 공장을 폴란드에 짓겠습니다. K2 생산 라인도 이전하겠습니다. 이것이 진짜 동맹입니다. 2025년 1월 한국 방위사업청 발표. 방산 수출액 200억 달러 돌파. 누적 계약은 약 230억 달러. 2020년 70억 달러. 2022년 170억 달러. 2025년 200억 달러. 5년 만에 거의 3배. 그리고 이 돈의 상당 부분이 국민연금이 투자한 기업들에서 나왔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KAI, LI지넥스원. 당신의 노후 자금이 폴란드로 날아가는 전차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파고들었습니다. K-방산의 진짜 비밀이 뭡니까? 2024년 말 서울 여의도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을 찾았습니다. 방산-경제 연구팀장을 만났습니다. K-방산 수출이 늘어나면 다른 산업에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반도체입니다. 반도체요? 네. 현대 무기는 반도체 덩어리입니다. 서방 분석에 따르면 제블린 미사일 하나에 수백 개 수준의 반도체 소자가 들어간다고 추정됩니다. 전투기, 전차 레이더, 미사일. 플랫폼에 따라 수천 개에서 수만 개까지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왜요? 센서, 레이더, 통신, 사격 통제, 유도장치, 전력관리. 모든 시스템이 반도체로 돌아갑니다. 반도체 없이는 현대 무기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저는 메모했습니다. 현대 무기 반도체 플랫폼. 그리고 한국은요? 세계 디램 점유율 약 70%.
낸드 플랫이 약 50%, 파운드리 약 20%. 한국 반도체는 세계 방산 체인의 핵심 공급자입니다. 미국 미사일에도 한국 메모리가 들어갑니다. 유럽 레이더에도 한국 칩이 들어갑니다. K-방산이 수출되면 한국 반도체도 함께 나갑니다. 정확한 비중은요? 공식 통계는 없습니다. 하지만 업계 추정으로는 방산 수출액 중 전자부품 비중이 상당합니다. 특히 정밀 유도무기, 드론, 네트워크 중심전 체계는 거의 전자장비라고 봐도 됩니다. 저는 이해했습니다. K-방산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게 아니었습니다. 생태계를 파는 겁니다. 반도체, 센서, 통신, 소프트웨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더 파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연금 포트폴리오. 1대 주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2대 주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KAI, LI진엑스원. 이 둘이 어떻게 연결될까요? K2 전차 한 대. 여기 들어가는 반도체 칩이 몇 개일까요? 업계 추정으로 수천 개 수준입니다. 사격 통제 컴퓨터, 레이더 시스템, 통신 장비, 능동 방호 체계, 자동장 전장치 제어. 모두 반도체 칩으로 작동합니다. 천무 로켓은요? INS 플러스 GPS 유도 시스템. 여기에도 수백 개 수준의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메모리 칩, 프로세서, 센서. 모두 한국산일 가능성이 큽니다. K9 자주포는요? 자동 사격 통제 컴퓨터가 핵심입니다. 목표 좌표 입력, 탄도 계산, 자동 조준, 발사 제어. 모두 반도체로 돌아갑니다. 즉, K2 전차가 폴란드로 팔릴 때 삼성과 SK의 칩도 함께 나갑니다. 천무 로켓이 사우디로 팔릴 때 한국 메모리도 함께 나갑니다. 2025년 방산 수출 200억 달러. 이 중 상당 부분이 사실은 반도체 수출이기도 합니다. 국민연금이 삼성전자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동시에 베팅한 이유. 이제 이해가 됩니다. 이 둘은 따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생태계였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F-35 전투기, 레이더 시스템에 한국 메모리가 들어갑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 유도 시스템에 한국 칩이 들어갑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이푼 전투기, 레오파르트2 전차. 모두 한국 반도체 없이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전쟁이 바뀌고 있습니다. 탱크의 전쟁에서 칩의 전쟁으로, 기계의 전쟁에서 소프트웨어의 전쟁으로. 그리고 한국은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K2 전차의 파워팩입니다. 2000년대 중반, K2 개발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엔진과 변속기를 묶은 파워팩은 오랫동안 독일제 변속기에 의존했습니다. 국산화 실패의 상징으로 불렸습니다. 왜 실패했습니까? 기술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1500마력 엔진을 감당하는 변속기, 55톤 전차를 시속 70km로 달리게 하는 변속기, 열, 진동, 충격을 모두 견뎌야 합니다. 독일은 수십 년 경험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25년 10월, S&T 다이내믹스와 방사청이 계약을 체결합니다. K2 전차용 국산 변속기 공급 계약입니다. 20년 수건이 풀렸습니다. 향후 양산분부터는 국산 파워팩으로 완전 전환됩니다. 엔진과 변속기 모두 한국산입니다. 1500마력, 영하 40도부터 영상 50도까지 작동합니다. 사막에서도, 극지에서도, 정글에서도. 독일제는 더운 곳에서 고장이 잦았습니다. 한국제는 모든 기후에서 작동합니다. 이제 한국은 완전한 독립입니다. 국민연금이 투자한 현대로템. 이제 독일 눈치 볼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방산과 조선이 무슨 관계일까요? 왜 국민연금은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HD현대에 동시에 투자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전차는 날아가지 않습니다. K2 전차 1000대. 폴란드까지 어떻게 보냅니까? 배로 보냅니다. 하나오션이 만든 배로. 천무 로켓. 사우디까지 어떻게 보냅니까? 역시 배로 보냅니다. 삼성중공업이 만든 배로. 방산 수출 200억 달러. 이 중 상당 부분이 해상 운송입니다. 그리고 여기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LNG 운반선. 하나오션이 세계 1위입니다. 유럽이 러시아 가스를 끊었습니다. 대신 중동과 미국에서 LNG를 수입합니다. 그 LNG를 나르는 배. 한국이 만듭니다. 삼성중공업, HD현대, 하나오션. 세 회사가 세계 LNG선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즉, 유럽의 에너지 안보. 한국 조선소에 달려 있습니다. 방산뿐 아니라 에너지까지. 한국 없이는 유럽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2025년 하나오션 주가가 급등합니다. 삼성중공업도 급등. HD현대도 급등. 이유가 뭡니까? 수주 폭발입니다. 2025년 조선 수주액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LNG선, 컨테이너선, 그리고 해군 함정. 한국 조선소가 전 세계에서 주문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HD현대 지분 약 7%. 하나오션 주요 주주. 삼성중공업 주요 주주. 그리고 2025년 국민연금이 목적을 바꿉니다. 단순 투자에서 일반 투자로.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제 국민연금이 경영의 목소리를 낸다는 뜻입니다.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적극 행사한다는 뜻입니다. 왜일까요? 조선이 단순한 산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에너지 안보입니다. 해양 물류입니다. 해군력입니다. 국가 생존의 문제입니다. 국민연금이 보는 미래. 반도체 플러스 방산 플러스 조선. 이 세 개가 묶여 있습니다. K2 전차를 만들려면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K2 전차를 수출하려면 배가 필요합니다. 천무 로켓을 만들려면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천무 로켓을 수출하려면 배가 필요합니다. 유럽에 LNG를 공급하려면 배가 필요합니다. 그 배를 만들려면 강판이 필요합니다. 포스코가 만듭니다. 국민연금은 포스코 주요 주주입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노후 자금. 지금 이 거대한 생태계 위에 올라타 있습니다. 2025년 2월. 저는 뉴욕으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보고서를 마무리합니다. 질문을 씁니다. 2030년. 한국 방산은 어디로 갈까요? 정부 목표는 명확합니다. 방산 수출 세계 4위. 숫자로는 연간 300억 달러. 하지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구조가 중요합니다. 전쟁이 바뀌고 있습니다. 사람이 조종하는 전차에서 인공지능이 조종하는 드론 스웜으로. 화약이 날아가는 포탄에서 290km 정밀 유도 미사일로. 기계의 전쟁에서 소프트웨어의 전쟁으로. 그리고 한국은요? 삼성, SK, 네이버, 카카오. 인공지능 모델을 만듭니다. 오지 네트워크를 깝니다. 이걸 전차와 미사일에 넣는 겁니다. 독일은 100년 전통의 기계를 만듭니다. 한국은 21세기 소프트웨어를 무기에 넣습니다. 중국은요? 겉모습은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 부품은 여전히 취약합니다. 7나노미터 이하 첨단 공정. 서방 제재로 장비와 EUV 접근이 막혀 있어 양산이 어렵습니다. 현대 정밀 유도 무기는 첨단 반도체가 필수입니다. 중국은 그걸 못 만듭니다. 한국은요? 삼성과 SK가 3나노미터를 양산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K-방산 뒤에 K-반도체가 있습니다. 중국은 그걸 따라올 수 없습니다. 2026년 1월. 저는 이 보고서를 마무리합니다. 국민연금이 베팅한 세 개의 축. 반도체,
방산, 조선. 이것은 단순한 투자가 아닙니다. 한국의 생존 전략입니다. 과거 석유가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중동이 오펙을 만들어 가격을 통제했습니다. 지금 인공지능 시대. 한국은 반도체와 방산으로 세계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유럽도, 중동도. 한국 기술 없이는 전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노후. 이 판 위에 올라타 있습니다. K2 전차가 팔릴 때마다, 천무 로켓이 날아갈 때마다, 하나오션 배가 LNG를 실을 때마다 당신의 연금 계좌에 돈이 쌓입니다. 200억 달러는 시작입니다. 2030년 목표는 300억 달러. 하지만 진짜 목표는 숫자가 아닙니다. 구조입니다. 한국이 만드는 건 무기가 아닙니다. 전쟁의 운영 체제입니다. 네트워크입니다. 생태계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반도체가 있습니다. 당신의 노후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 15초의 세발. 290km를 날아가는 정밀유도 로켓. 승무원 3명으로 작동하는 55톤 전차. 이것들이 21세기 전쟁의 룰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그 룰을 쓰고 있습니다. 당신의 노후와 함께. 삼성전자 7%, 한화에어로스페이스 7%, HD현대 7%. 이 숫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까요? 2030년 300억 달러. 이 목표가 달성될까요? 대한민국 전략 리포트는 매주 이 판을 분석합니다.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함께 해두시면 새 리포트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가 더 깊은 분석을 만듭니다. 다음 리포트에서 뵙겠습니다.